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이란 서로 공격, 맞보복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트럼프는 뭐 더 여기서 이제 좀 부추기는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것이고 그 추가 공격은 더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협상해라. 이란을 압박하고 나섰고요. 주요 증권사들은 이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긴 했는데 장기로는 다시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어제 우리 증시 대비해 보면 뭐 비교적 선방한 편, 특히 달러가 올라간 거 감안해 보면 비교적 선전한 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야간 선물은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증시가 좀 과하게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대부분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뭐 오늘은 뭐 미증시 다른 이슈보다는 그냥 다 중동 지정학 문제에 집중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국제유가 올라가니까 에너지 업종 지수만 플러스가 나고 나머지 다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금융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금융업종이 2% 하락해서 두드러지게 밀린 그런 편이었고, 기술업종도 1.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방송하면서 국제유가가 되게 중요한데 75달러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증시 돌아갈 때 거의 뭐 77달러 이렇게까지 치솟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증시 마감할 즈음 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비슷했습니다. 그냥 73달러. 우리 증시 돌아갈 때하고 되게 비슷하게 국제유가가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 마감할 때보다 더 투자자들이 놀라진 않았다.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됐다.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뉴스들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란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맞보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런 주장도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뭐 군 시설이나 뭐 이런 거 공격하는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 이제 민간인들 대상으로 공격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측은 뭐 전쟁이라는 표현, 전쟁 선포 이런 표현을 했는데, 다만 그 유엔 측의 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 유엔에다가 이거 조치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약간 뭐 중재를 해달라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일부는 있고요.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이 14일 동안의 작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14일 동안 준비했다라는 게 아니라 총 이번 작전의 기간을 14일 정도로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에서는 큰 줄거리로는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근데 뭐 이게 전쟁이라는 거는 또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라서 뭐 이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최대 2주 안에 그 피크는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뭐 메시지 계속 내고 있는데, 이란이 더 크게 당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은 더 잔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합의를 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란이 공격당하는 게 금융시장엔 좋은 거래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못 갖게 될 거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건 금융시장엔 오히려 좋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금융시장은 뭐 주가 빠지고 국제유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뭐 전부 다 채권시장, 외환시장, 뭐 다 주식시장 다 반응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죠. 또 이날 사실 오늘 이거 아니었으면 증시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지표들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뭐 이 재료에 모든 것이 다 덮여버렸습니다. 주요 분석가들 코멘트를 보면 유가 상승 일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산유국들이 증산을 하고 있어서 이란이 공급하지 못하는 걸 상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이 지금 직접 개입을 안 하고 있어서 전면전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전쟁이 여기저기 너무 많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 또 있고, 대만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있는 데다 이것까지 만들어져서 지금 미국 금융시장은 이런 긴장감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LPL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은 그동안에 호재거리만 반영이 된 상태라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근데 유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노출돼, 이거는 뭐 뻔한 이야기인데,
국제유가 관련해서 분석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6개월 동안에 이란산 원유가 하루에 175만 배럴 정도 감소할 수 있다, 공급이. 그러면 이제 브렌트유가 90달러 돌파했는데 어차피 이게 장기화될 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년도에 다시 국제유가 60달러대로 떨어질 거다. 물론 이제 호르무즈가 봉쇄가 되면 이제 100달러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JP모건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 둘 다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 뭐 100달러 가고 120달러 가고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UBS에서는 이란의 석유 인프라가 아직 피해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유가는 향후에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막 해서 막 다른 곳 석유 시설 파괴하고 이란도 당하고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란이 이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충격이 커질 건데, 뭐 이거는 모르죠. 뭐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모르는데, 뭐 이란이 이거 공격했다가 자기네들이 또 공격을 받으면 그 시설을 어떻게 복구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전쟁은 또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최악의 경우 이런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라는 게 현재 분석가들의 전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나 이걸 또 살펴봤거든요. 근데 보면 이 평균치보다 사실은 중간치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평균치는 갑자기 한 두세 개의 숫자가 확 튀어버리면 전체 평균을 왜곡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양쪽 중간값 정도를 더 이럴 때는 신뢰해서 보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지정 리스크 터지고 1개월 후에 오를 확률은 45%, 평균 1.1% 빠졌다. 근데 3개월 후에는 65% 올랐고, 6개월에는 60% 확률로 올랐고, 12개월 후에는 65% 확률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값 보면 뭐 2.5%, 4.6%, 7.4% 올라갔으니까 첫 달은 어수선한데 그 이후에는 좀 진정된다. 근데 사실 6개월, 12개월은 저게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움직인 장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슈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이긴 해서 보통 이제 1개월, 3개월 정도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2003년 이후로 보면은 2003년 이후에는 한 달 후에 12번 올라가고 4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2003년 이후에는 오히려 1개월 후에 뭐 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되는, 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2003년 이후 거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한 거 사실 2008년도 저거는 16% 빠진 게 좀 군사적 충돌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때는 금융위기 터졌을 때라서 그거는 뭐 좀 다르게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금융시장은 이런 형태로 반영이 돼서 숱한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 자체가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골치 아픈 일인 건 맞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테슬라만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올라간 건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게 로보택시 같은 거 돌아가려면 자동차 구조가 페달이 없고 운전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인 차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허가해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근데 이걸 되게 간소화시켜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 이거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화해한 거구나. 로보택시 앞두고 뭐 이렇게 해석이 돼서 오늘 2%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뭐 대형주들은 대부분 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죠. 그 다음에 오라클은 뭐 실적 가지고 올랐고, 에너지주들이 아주 강세,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강세를 보이고, 방산주, 로키드 마틴 이런 것도 오늘 3.6%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방산,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별로 안 좋은 게, 이게 이제 어떤 표기냐면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될 때랑 진행이 되지 않을 때. 근데 지금 이제 6월 말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중단해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는 자사주 매입이 금지됩니다. 근데 지금이 자사주 매입이 서서히 중단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월 말 정도 돼야 이게 다시 풀려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약간 불안정할 때라서 하필 이 타이밍에 이게 더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또 관세 전쟁 가지고 뭔가 또 사고 쳐버리면 이상해지는, 수급이 좀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타이밍상 별로 안 좋을 때 나와서 그게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재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는 시기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 주에 좀 빨리 안정되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경제 지표는 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6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설문 돌려서 경제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비 늘릴 겁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느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갔잖아요. 6개월 만에 올라갔고, 다음에 이거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이야기한 건데 이건 떨어졌어요. 그래서 4월 이후에 굉장히 불안정했던 게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좀 안도하기 시작하는, 관세가 좀 진정이 되나 본데, 무역 전쟁 끝나나 본데, 뭐 이런 식으로 인상돼서 조심스러운 가운데 조금 숫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다시 국제유가를 계속 올려버리면 골치 아픈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유가는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이내에 좀 안정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하고 인플레이션, 국제유가하고 합쳐지면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내에 이제 유가가 피크치고 내려오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8%, 어제 코스피보다 더 빠지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달러로 거래되는 ETF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서 그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여줘서 우리 증시 마감한 거 정도로 이제 움직였다 보면 될 거고, 야간 선물은 오히려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뭐 장중에, 미증시 장중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예상했던 거 이상의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이거는 뭐 제가 빼고 그냥 이제 뭐 했던 얘기들이라서 그냥 뭐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양측의 어떤 충돌, 양측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석유 시설로 번지느냐, 이게 이제 되게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그냥 그 돌발, 이제부터 이제 돌발 상황으로 바뀌게 될 거고, 석유 시설을 공격해버려도 또 호르무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국제유가가 진짜 100달러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를 좀 보고 저도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제가 보통 여기 때 이제 차트 같은 거 올려놓고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른 거보다는 좀 마음 차분하게 가지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막 불안하게 어떡하지? 이거 뭐 큰일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는 뉴스 보면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평소에 마음 차분해지려고 할 때 듣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음악 중에 하나인데, 그 프라임미더 문이라는, 프라임미더, 발음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잠을 못 자갖고, 프라임 투 더 문이라는 이제 노래가 있는데, 이거를 꼭 프랑크 시나트라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프랑크 시나트라 버전으로 들어보시면 음악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이게 편집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최근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랑크 시나트라 버전으로 들으면 굉장히 노래가 잔잔하고 되게 좋습니다.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데, 오늘 뭐 비도 온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잘 듣는 노래인데 이거 들으면서 좀 마음을 가다듬어 보시라고 또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